안녕하세요. 파타야 망고TV입니다. 2020년 5월 18일 태국 뉴스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누적 유증상자 4,016명 추가되어 12만 7,108명, 누적 확진자 3명 추가되어 3,031명, 치료 중 환자 118명, 누적 완치자 1명 추가되어 2,857명, 누적 사망자는 없으므로 56명입니다. 5월 18일 대사관의 코로나19 관련 동향입니다. 방콕시 대변인은 5월 16일 브리핑에서 전염병 통제위원회가 10개의 사업 분야에 대한 조치 완화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방콕시는 17일 일요일부터 다음 10개 사업 분야에 대한 영업 재개를 승인한다고 합니다. 태국 민간항공청은 웹사이트를 통해 여객기 입항 금지 조치를 기존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나로문 정부 대변인은 비상사태 해제에 관련하여 한꺼번에 모든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여타 국가들처럼 2차 감염 확산 사태를 가져올 뿐 점진적 완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요 총리는 비상사태로 인한 국가 전체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기관에 지시하였습니다. 조치 완화는 향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에 달려있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내 지난 2주간 코로나19 감염 발생 주요 요인 5가지는 첫째, 수용시설 내 감염, 둘째, 적극적인 검사 시행을 통한 감염 확인, 셋째, 기존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 감염, 넷째, 귀국 항공편을 이용한 태국인 및 격리시설 수용자, 다섯째, 혼잡 지역 방문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5월 초 시작된 이태원발 코로나 재확산으로 한국 정부는 이태원 방문자 5,500명을 포함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진단검사를 받게 하는 등 효율적으로 의심자를 격리시키고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총 168명이며 아직 1,000명가량의 의심자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7일 신규 확진자 수가 13명으로 떨어지자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이 통제되었다고 전하며 성공 비결은 신속한 의심자 추적과 진단검사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의 2단계 조치 완화로 인한 쇼핑몰들이 재개장 실시 첫날 개장 전부터 쇼핑몰 입구에 긴 줄이 늘어섰으며 많은 방문객들로 붐볐다고 합니다. 정부는 모든 쇼핑몰에 대한 지침으로 2시간당 28,000명의 인원 제한이 있으므로 이용객들은 쇼핑몰 측의 인원 파악에 협조하기 위해 출입 시 항상 QR코드를 스캔해야 합니다. 5월 17일 뉴노멀을 위한 플랫폼 타이차나가 처음으로 게시되었습니다. 타이차나는 코로나19의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고객 데이터 수집 플랫폼입니다. 각 사업장들은 타이차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장 등록을 하고 부여받은 QR코드를 사업장에 부착하여 여러 루트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이 타이차나 웹사이트에 등록한 사업장 수는 4만여 곳이며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의 총 수는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각 사업장에 출입하는 인원수를 확인하고 추가 수용 가능 정보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학이 7월 1일로 연기되면서 5월 18일부터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및 여러 TV 채널을 통해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에서는 TV 외에 아무런 장비가 없어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본인 집 TV에서는 수업 채널이 나오지 않자 핸드폰 및 노트북으로 1시간 동안 연결을 시도했지만 서버 문제인지 접속이 되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온라인 대체 수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2단계 완화 조치로 인해 전국의 쇼핑몰들이 영업을 재개한 첫날 방나 지역의 메가 방나와 이케아 방나는 오픈날을 기다려온 엄청난 인파들로 상점과 식당 등 모든 곳이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케아 측은 많은 인파들로 인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매장 내 입장 인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때문에 뒤늦게 오는 고객들은 집으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이후 이케아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사회적 공간을 위해 모든 사람의 안전을 돌볼 수 없어 이런 조치를 취하는 점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타이항공 측은 일부 미디어 뉴스의 타이항공 파산 시청 소식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타이항공 측은 회사 재활 계획을 완료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현재 회생 계획을 내각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한 대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자의 정보 유출로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후난성 창사에 있는 국가보안기술대학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중국에서의 코로나 전염병 감염 사례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한 문서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2월에서 4월까지 중국의 230개 도시에서 64만 건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각 항목에는 감염, 날짜, 시간, 위치, 위도, 경도를 식별하는 확인 번호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 병원, 아파트, 호텔, 시장, 기차역, 식당, 학교 및 많은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정보가 사실일 경우 지난 2개월 동안 중국은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적어도 6만 명 이상이며 하얼빈시에서의 실제 환자 수는 64만 명 이상이거나 누적된 환자 수의 7배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감염자의 총 누적수가 82,941명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5월 17일 와신이라는 사람의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푸드판다라는 음식 배달 업체에서는 약 30명의 배달업체 직원들이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고객은 음식을 주문한 후 집으로 도착할 때쯤 취소를 하고 다시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여 30여 명의 배달 직원들은 주문 후 배달하지 못한 엄청난 양의 음식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와신이라는 사람은 장난전화 주문자에게 정신이상자가 아닌 이상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힘들게 생계를 위해 일하는 30여 명의 배달 직원들의 손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달업체 관계자는 이 장난전화를 한 사람은 2개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주소로 파악된다고 하였습니다. 5월 16일 마이돈 국립대학교 페이스북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마이돈 국립대학교에서 태국에서 처음으로 피를 빠는 흡혈파리를 발견하였습니다. 피를 빠는 흡혈파리는 전 세계 총 11개 종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번에 마이돈 국립대학교 수의과학부에서는 그중 한 종을 태국 치앙마이 매왕에서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흡혈파리는 외부 기생충으로 간주되며 암컷, 수컷 구별하지 않고 소, 버팔로, 말 등 야생동물들을 습격하며 질병을 전염시킨다고 합니다. 이 흡혈파리는 대단히 민첩하고 비상거리도 수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낮에도 민첩하게 활동하며 흡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르이주의 한 주민은 5월 15일 오후 7시경 푸크라덩 학교 옆 길가에서 목에 나일론 줄이 감겨있는 2-3개월 된 아기 곰을 발견하여 지역 관할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야생동물 구조대원들은 아기곰을 자루에 넣으려고 했지만 겁을 먹은 아기곰이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여러 번의 시도 끝에 포획에 성공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푸크라덩 국립공원에서 이 마을까지는 너무 멀어 내려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혹시 비밀리에 사육장을 운영하는 곳에서 탈출한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구조대원 관계자는 아기곰이 아직 어려 바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위험하다며 천천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월 15일 부리람주 낭롱 지역에서는 버팔로가 진흙에 빠져 5시간 이상을 나오기 위해 애를 쓰다 점점 힘이 빠져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버팔로 주인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지역 구조대원에게 구조 요청을 하였고 이 신고를 받은 지역 구조대는 구조장비와 차량 2대 그리고 20명의 구조대원들이 출동을 하였습니다. 트럭에 줄을 묶어 버팔로를 빼내려 했지만 계속 미끄러져 포기하였고 할 수 없이 구조대원들이 직접 흙탕물에 들어가 1시간가량 끝에 구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팔로 주인은 구조대원들이 신속하게 도착하여 구조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5월 17일 기상청 쏨삭국장은 태국은 5월 18일부터 우기가 시작되어 10월 중순까지 계속된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 말에는 많은 강우량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6월 말에서 7월 중순까지는 강우량이 거의 없으므로 농업용수가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8월에서 9월은 강수량이 가장 많을 전망이며 많은 지역에서 폭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남부지방은 2021년 1월 중순까지 계속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마철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부들은 강우량이 적을 때를 대비해 물관리에 신경 써야 하며 정부의 각 관련 부처들은 자연재해의 지원을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망고TV의 태국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파타야 망고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